속아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지게 된 대출금 반드시 갚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속아서 비대면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된 경우, 이때 이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보이스피싱으로 속아서 비대면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송금하는 피해가 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더미에 앉게 돼버리는 경우죠. 이렇게 속아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지게 된 대출금 반드시 갚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문자 받았어요.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수리에 맡겼어. 지금 대기 중인데 아빠 폰으로 보상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해야 돼. 그래서 이 앱 하나만 깔아주면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아들의 그 내용을 받고요, 보내줄 링크에 들어가서 앱을 깔게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평소 아들이 쓰던 번호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이 메시지를 믿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순순히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해버린 거죠. 그리고 일당이 요구하는 대로 운전면허증을 찍어보내고 평소 자주 쓰던 비밀 자리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함정이었던 것이죠. 이 보이스피싱 일당은요, 이분이 보낸 운전면허증 사진을 다시 촬영해가지고 뭐뭐뱅크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통과했고요. 이들을 통해 받은 또 간편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가지고요, 순식간에 2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때 이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분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은행에 제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대면으로 체결된 대출 거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요, 은행 측에서 이게 상대방이 진의에 따라서 진짜 의사로 제대로 체결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표에 이렇게 기준들이 있습니다.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사본을 제대로 제출받았는지, 영상통화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영상과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한다든지요, 현금카드, 통장, OTP 등을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했는지 등을 꼭 확인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대출 거래를 했다라는 것에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은행 측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말하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은 2024년도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 방안에서 이걸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을 다 해야지 비대면으로 체결한 대출 거래가 유효하고 적절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피해자는 대출은행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같은 취지에서 아까 사례의 경우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소송 과정에서 대출 과정에서 그 위에서 정한 절차를 다 확인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법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에는요, 본인 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거쳐야 된다고 하여서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요, 대출 사기를 당한 경우, 대출금을 받아서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어간 경우에는요, 꼭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다 갚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대출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